그날 저는 또 다른 테마의 막이 오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귀가 들은 건 새벽 2시를 넘어가는 컴퓨터 팬 소리와 휴대폰 알림이 간헐적으로 울리며 남기는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쪽 어딘가에서는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거품의 소리, 그리고 끝내는 터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의 파열음. 그 소리 위에 저는 주문 버튼을 올려놓고 마우스를 쥔 손가락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포털 메인에는 낯익은 단어들이 떠다녔습니다. 서학개미 배팅 변화, 코인주 급부상. 기사 타이틀은 짧았지만 그 사이사이에 길고 끈적한 맥락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외 기술주만 쫓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 저는 그 문장들을 읽고도 한 박자 늦게 눈을 깜박였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낯선 충동과 맞부딪힐 때 생기는 미세한 어지럼증이었죠. 방 안의 공기는 여름이 끝나가는 습기와 전자제품이 내뿜는 뜨거운 먼지 냄새로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지만 도시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도로를 가르는 오토바이 소리가 짧게 지나가고 다시 고요가 돌아오면 제 심장 박동만이 소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박동은 차트를 넘길 때마다 박자를 바꿨고 손끝은 그 리듬에 맞춰 아주 작은 떨림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는 진짜 안전하게 하자고 다짐해 왔습니다. 분산 투자, 손절 기준, 레버리지 금지, 일지 작성. 칼날처럼 정리된 네 줄의 규칙이 모니터 옆 메모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의 건너편에서 저는 늘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을 넘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그날의 도입은 단순했습니다. 서학개미 이제는 코인주가 되세? 의문형으로 끝나는 제목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 정확한 중간 지점을 찔렀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고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 코를 자극하는 신맛과 쓴맛의 경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혀끝에 남은 미묘한 떫은 맛이 이상하게도 시장의 변동성을 닮아 있었습니다. 차트를 펼치자 익숙한 티커들이 낯선 얼굴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COIN, MSTR, RIOT, MARA, CLSK, BTDR, WLF, HUT.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채굴기의 금속성 소음과 서버룸의 냉기 냄새가 스쳐 지나가는 기업들. 저는 그 알파벳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씩 머릿속에서 풀어 헤쳤습니다. 거래소, 채굴, 보유 전략, 인프라, 결제 생태계. 그 리스트는 제 과거의 리스트와는 달랐습니다. 예전엔 반도체 사이클과 데이터 센터, CAPEX, 전기차 침투율과 같은 숫자와 개념들이 제 뇌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이제는 난이도 조정, 해시레이트, 반감기, 온체인 흐름 같은 단어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기술주의 언어에서 가상자산 생태계의 언어로 저는 조심스럽게 발음과 억양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아래 작은 선풍기가 습한 공기를 걷어내듯 회전했습니다. 선풍기 날개가 바람을 쓸어낼 때마다 제 관자놀이를 쓰다듬고 지나갔고 저는 그 짧은 시원함에 용기를 조금 보탰습니다. 용기의 모양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시동을 걸고 움직임이 보이면 늘리며 움직임이 멈추면 줄이는 것. 교과서처럼 말은 쉬웠지만 실전에서는 늘 반대로 움직이곤 했습니다. 첫 움직임은 COIN이었습니다. 거래량이 희미하게 부풀어 오르는 새벽, 프리마켓 호가창은 얇았고 매수와 매도 사이의 간격은 제 호흡보다 좁았습니다. 저는 작은 주문을 던졌고 그 체결음은 헤드폰을 타고 귀 안쪽에 맑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소리를 가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곧이어 채굴줄을 후었습니다. 차트는 단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꿈틀거리면 이들은 그보다 더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상관과 감흥, 증폭과 피드백. 저는 파형 그래프를 떠올렸고 그 그래프 위로 제 심전도가 겹쳐지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불안과 기대의 진폭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제가 만든 개인 리포트의 첫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코인은 가늠할 수 없지만 코인 기업은 숫자로 말한다. 재무제표, 현금 흐름, 설비, 투자, 전력 계약, 보유 자산. 기업은 정리할 수 있는 형태로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덜 무섭다고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안정성의 환영이 그럴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초반 성과는 늘 그렇듯 달콤했습니다. 진입 후 하루 만에 몇 퍼센트의 수익 미리 설정해둔 부분 익절 원금 회수.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수익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스치던 손끝이 미끄럽지 않게 마찰력을 얻었고 차분하던 커피 향은 더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혀끝의 떫은 맛은 설탕을 한 스푼 넣은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의 판단도 변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이번엔 다르다는 확신으로 기울었고 저울의 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한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포지션을 조금 더 키웠고 스스로에게 합리화의 문장을 쌓았습니다. 기업은 코인과 달라.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고 있어. 수익 모델이 눈에 보여. 하지만 합리화는 종종 향이 좋은 향초처럼 본질을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향은 방 안을 채웠지만 창문 밖의 공기는 여전히 끈적하고 무거웠습니다. 변동성은 그 창틀을 넘어 언제든 제 방 안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커튼을 조금 더 쳤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덜 두려우니까요. 욕망은 늘 같은 방식으로 폭주합니다. 작은 성공을 거대한 성공의 전조로 착각하고 일시적 상관을 영속적 인과로 오해하며 구조적 위험을 일시적 노이즈로 밀어두는 것. 저는 포지션을 더 늘렸고 일부 종목은 손절가를 위로 끌어올리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체온이 올라가며 마우스의 플라스틱 표면이 미세하게 끈적거렸습니다. 그 무렵 제 주변의 표정들도 변했습니다. 회사 동료는 점심시간마다 저의 휴대폰 화면을 힐끗거렸고 가족 단톡방에는 또 야근이야? 라는 메시지가 늘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차트를 닫고 메신저를 열었다가 곧 다시 차트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이면 저는 샤워기 아래 서서 미지근한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등이 흘러내리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머릿속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가격대를 계산했고 만약의 경우를 떠올렸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호갱창의 체결음처럼 들리는 착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젖히며 눈을 감고 칫솔의 민트 맛으로 현실감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반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규제 이슈가 뉴스를 가르고 지나갔고 선물 시장의 차트는 수직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모니터의 푸른빛은 한층 더 차가워졌고 제 손바닥은 반대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COIN의 호각칸이 휙휙 지워졌다가 채워지는 사이 채굴주들은 바닥을 찾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성과 변동성 사이의 갈등은 그때 제 몸을 찢어놓았습니다. 머릿속은 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떠올리며 괜찮다를 반복했지만 가슴은 비트코인의 낙하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세기를 조절하지 못했고 엔터키가 울리는 둔탁한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등받이에 기대려던 허리는 도리어 앞으로 굽었습니다. 몸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속이 쓰려왔고 목 뒤가 뻣뻣해졌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로 이어지는 힘줄이 아프게 당겼고 저는 마우스를 잡은 손을 잠시 풀었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그 사이 차트는 한 번 더 꺾였습니다. 촉각은 모든 걸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마우스의 바닥이 마우스패드에 천을 긁는 느낌, 키보드의 스페이스바가 살짝 비어있는 소리, 의자 바퀴가 바닥에 작은 먼지알을 밟고 지나가는 까끌거림. 저는 서둘러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체결의 알림음이 빠르게 이어질수록 제 입안은 바짝 말랐고 혀끝은 종이장처럼 거칠어졌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삼켰지만 식도는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차트가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작은 반등은 빠르게 배신으로 바뀌었고 저는 그 배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코인 기업의 그래프와 제 심전도가 완전히 겹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업이라는 포장지는 멀리서 볼 때만 단단해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면 의외로 얇았습니다. 그 얇음 사이로 변동성의 바람이 스며들어왔고 저는 그 바람에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습니다. 손실의 숫자는 커졌지만 숫자보다 더 크게 확장된 건 제 안의 진폭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예상보다 창백했습니다. 기둥에 기대어 눈을 감자 철로 위를 달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켓 안의 휴대폰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저는 몇 초마다 상상 속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은 습관적으로 스와이프 동작을 만들었고 허공에 떠있는 보이지 않는 차트를 넘겼습니다.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은 무심히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유리문에 비친 제 표정은 딱딱했고 발표 자료의 글자 크기조차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고 저는 대답을 하다가 머뭇거렸습니다. 동시에 모니터 오른쪽 아래에서 작은 알림이 반짝였고 제 시선은 귀신처럼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흙냄새가 살짝 섞인 풀레가 올라왔고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입안에 넣은 김밥의 고소함은 아무 맛이 나지 않았고 씹는 동작은 기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라는 문장이 앞니와 어금니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은 수익을 낸다. 현금 흐름이 있다. 채굴 효율이 올라가고 해시레이트가 늘고 효율적인 전력 계약을 맺는다. 거래소는 수수료로 돈을 벌고 규제 명확성은 결국 프리미엄이 된다.
안정성의 논리를 하나씩 끼워 맞추자 마음은 조금씩 평평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 무렵 작은 뉴스 하나가 다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차트는 고요를 깨고 짧고 날카로운 하락선을 그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안정성은 논리로 세워지지만 변동성은 감각으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논리는 페이지를 넘겨야 하지만 감각은 화면 한 줄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와플 기계의 달콤한 냄새가 주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달콤함은 기분을 좋게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잠깐이었습니다. 설탕 시럽의 끈적임이 손가락에 묻자 저는 본능적으로 휴지로 문지르며 닦았습니다. 그 느낌이 포지션을 덮어 씌운 후 더 이상 손을 뗄 수 없게 된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닦아도 닦이지 않는 것.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화면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호흡은 빨라졌고 모니터의 픽셀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빨강과 초록이 전멸하는 그 빛의 리듬은 마치 심장이 내는 SOS 신호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매도와 매수 사이에 어느 얇은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는 과감히 잘라냈고 일부는 애초 계획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잘라낼 때마다 손끝이 시렸고 남겨둘 때마다 명치께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뜨거움과 시림의 교차가 바로 안정성과 변동성의 갈등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알람을 끄고 누운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 페인트의 미세한 균열들이 별자리처럼 보였고 저는 그 불규칙한 점들을 선으로 이어봤습니다. 이어지지 않는 선 끝에서 딱 끊기는 선 원을 그리다 갑자기 사라지는 선. 차트의 잔상들이 다른 형태로 제 시야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의 첫 모금은 전날과 다르게 썼고 허기보다 경계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저는 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갔고 왜 들어갔고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기록의 문장은 차분했고 손글씨의 획은 어제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코인주에 꽂힌 것이 아니라 변화에 매혹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테마라는 이름을 입는 순간부터 제 안의 감정을 선동했습니다. 테마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였고 속도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는 법을 다시 배우기로 했습니다. 관련 기업 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래소, 채굴, 인프라, 보유 전략, 결제 생태계. 같은 단어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순서로 읽었습니다. 수익 모델과 위험 요인을 나란히 적고 가격의 파동과 실제 사업의 파동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의 압력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초반 성공의 쾌감은 매혹의 증거였지만 위기 속에서의 선택은 성향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 성향을 인정했습니다. 급등의 빛에 쉽게 눈이 부시고 남들이 몰려드는 소리에 귀가 얇아지는 사람. 인정은 변명보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대책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포지션 크기를 줄이고 남은 종목의 시나리오를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상승, 횡보, 하락. 각 경우에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동작을 적었습니다. 매도 버튼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미리 눌러보고 그 감각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손절은 배신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해 들려주었습니다. 주말이 오자 저는 모니터를 끄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가장자리에서 믹스커피를 마셨고 잔을 감싼 종이컵의 거친 촉감이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흙 냄새, 풀 냄새, 자전거 체인에 묻은 기름 냄새가 섞여 공기를 채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동하고 있었지만 그 변동은 차트 밖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코인 기업이 또 다른 테마가 될까? 질문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면 저는 그 질문에 즉답을 찾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신 그 질문을 매매의 문턱에 매달아두고 들고 날 때마다 한 번씩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월요일 새벽 책상 앞에 앉은 저는 호흡부터 정리했습니다. 네 박자 들이마시고 네 박자 내쉬고 다시 네 박자 멈추기. 호흡이 자리를 잡자 손끝의 온도도 내려갔습니다. 저는 호가창을 보되 눈동자를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빨강과 초록의 전멸은 여전했지만 그 사이의 검은 여백이 더 넓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백 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돌아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폭등장에 취해 기술주를 몰빵하던 날들, 첫 손실에서 눈을 돌리다 더 깊이 빠져들던 순간 겨우 빠져나와 다시 다짐하던 밤. 그리고 지금 코인주 앞에서 다시 흔들린 저.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라임을 남긴다는 말처럼 제 투자도 같은 리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리듬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비트 대신 느리고 일정한 박자. 작은 승리의 불꽃놀이 대신 꾸준한 촛불. 코인 기업이든 기술주든 테마다운 속도로 저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제 걸음 속도부터 낮추기로 했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와 발뒤꿈치의 착지 소리를 일치시키는 것부터. 며칠 뒤 시장은 다시 조용히 올라섰습니다. 일부 종목은 깊은 골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어떤 종목은 여전히 그늘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따라가거나 버티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자의 시나리오에 맞는 동작을 했습니다. 손끝은 이전보다 단호했고 눈빛은 이전보다 덜 반짝였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저는 기회보다 통제감을 더 갈망해 왔습니다. 기회는 종종 변동성의 얼굴로 나타났고 통제감은 규칙의 목소리를 빌려 속삭였습니다. 코인 기업은 그 둘을 동시에 약속하는 듯 보였지만 실은 둘 다 완전히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을 택했습니다. 포지션은 작게, 관찰은 길게, 결론은 느리게. 기록은 자세하게, 복귀는 냉정하게, 칭찬은 짧게, 자책은 더 짧게. 이 간단한 문장들을 메모지 밑줄에 새기듯 덧그렸습니다. 메모지 모서리가 너덜해질 때까지. 밤이 오면 여전히 손은 차트를 켭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먼저 방을 한 바퀴 걷습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꾸고 책상 위를 정리하고 손을 씻고 돌아옵니다. 물기가 마르는 감각을 손등에서 느끼며 자리에 앉으면 호기심의 온도는 한두 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 온도차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서학 개미들이 코인주에 꽂혔다는 문장의 진짜 주어는 시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새로운 악장의 첫 박자를 찍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그 욕망이 수익을 데려오고 때로는 손실을 데려옵니다. 결국 남는 건 이야기의 밀도와 그 이야기를 견딘 우리의 체온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바람이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종이컵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쓴맛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맛을 천천히 굴려 삼켰습니다. 삼키는 동안 주문창이 커서가 깜박였고 저는 그 깜박임을 따라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러다 코인 기업이 또 다른 테마가 될까? 그 질문은 결론이 아니라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발끝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오늘의 매수와 매도, 오늘의 익절과 손절, 오늘의 설득과 포기. 이 모든 것을 지나 다시 내일의 새벽으로 가더라도 저는 그 선을 한 번 더 바라볼 겁니다. 그날 저는 또 다른 테마의 막이 오르는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수 대신 호흡으로 답했습니다. 박수는 군중의 것이고 호흡은 나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호흡이 이어지는 한 저는 겨우 균형을 배워갈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 매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고 모니터의 빛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떨림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떨림이 내일의 박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메모지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테마는 시장이 만든다. 하지만 속도는 내가 정한다. 그 문장을 적고 펜 뚜껑을 닫는 소리. 그 소리가 오늘의 결말이었습니다.